국회의원 선거가 5개월이 앞으로 다가오면서 출마 예정자들의 출판 기념회가 잇따르는 등 지역 정치권의 총선 시기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고령 운전자들의 교통사고가 해마다 늘면서 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대책은 실효성이 있는지 점검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 각 나라의 일본군 성노예 피해 여성들의 삶과 증언을 기록한 사진전이 모레 광주에서 개막합니다. 일부 장기 요양기관이 평가를 피하기 위해서 폐업과 신설을 반복하는 실태를 고발하는 연속 보도. 오늘은 이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요양보호사들을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 광주 전남권 소식입니다. 내년 국회의원 선거가 5개월이 앞으로 다가오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총선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역 정치권도 총선 체제로 발빠르게 전환하고 있습니다. 총선 출마 예정자들의 출판 기념회가 잇따르고 있고 총선 캠프를 꾸리기 위한 인력 확보전도 치열합니다. 유철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 달 광주 지역에서는 출마 예정자 3명이 출판 기념회를 열 예정입니다. 다음 달에도 3명이 출판 기념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출판 기념회는 현역 의원에게는 정치 철학을, 신인들에겐 얼굴을 알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더구나 공직선거법상 총선 출마 예정자는 내년 1월 15일까지만 출판 기념회를 열 수 있어 내년 초까지 출판 기념회가 본물을 이룰 것으로 예상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도 덩달아 바빠졌습니다. 출판 기념회 때 발생할 수 있는 선거법 위반 행위를 감시하기 위해서 행사 전체를 녹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적을 무료로 제공하거나 저렴한 가격에 이렇게 제공함으로써 기부 행위가 발생하는지, 출판 기념회를 통해서 이렇게 후보자를 지지 선전하는 사전 선거 운동이 발생하는지를 직접 단속하고 있습니다. 총선 캠프를 꾸리기 위한 인력 확보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광주시의회 상임위원회 보좌 인력 1명이 총선 캠프에 합류하기 위해서 사표를 제출한 데 이어 시의회 보좌진 가운데 추가 사퇴가 있을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민주당이 총선 계획단을 구성하고 자유한국당도 인재 영입을 발표하는 등 중앙당이 총선 준비에 시동을 거는 상황. 지역에서는 출마 예정자들이 얼굴 알리기와 조직 정비에 박차를 가하면서 총선 시기가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초롱입니다. 80대 노인이 몰던 차량이 중앙선을 넘으면서 맞은편 차량과 충돌해 운전자가 숨지고 두 차량 동승자 6명이 다쳤습니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크게 늘면서 대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차량 2대의 엔진룸이 심하게 부서졌습니다. 어제 오후 3시쯤 80살 고모 씨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해 운전자 고 씨가 숨졌습니다. 또 동승자인 부인 등 6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고령 운전자 고 씨가 중앙선을 넘으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만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로 840여 명이 목숨을 잃는 등 해마다 사고는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전체 면허 소지자의 9.4%인 약 300만 명. 하지만 고령 운전자가 사고를 일으킨 비율은 22%나 됩니다. 지자체마다 교통카드 등을 지원하며 고령 운전자의 면허증 반납을 유도하고 있지만 예산 문제로 한계가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 면허를 반납하게 되면 1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한테 모두 지원해가지고 반납받기는 재정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부도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면허갱신 적성검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줄였습니다. 적성검사와 함께 인지능력 자가진단도 도입됐지만 결과가 나쁘더라도 면허를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어르신들이 면허증을 좀 쉽게 반납하실 수 있도록 대중교통 활성화 등 인프라 구축에 지난해 운전 중 숨진 80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156명. 고령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건강 상태를 고려한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지역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의 삶과 기억을 담은 사진전이 광주에서 열립니다. 24년 동안 피해 여성을 만나고 기록한 작가는 언어의 벽을 넘어서는 사진으로 사과받지 못한 일본의 만행을 국제사회에 설명합니다. 김서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눈을 질끈 감은 여인의 이마에는 당시를 기억하듯 가늘고 촘촘한 주름이 수없이 잡혔습니다. 까만 머리가 하얗게 새어버릴 정도로 시간이 흘렀지만 악몽은 어제 일인 듯 생생합니다.
Tamang kanaka ni kana mateki. Nai mo jo. Nai mo lang kulin jo kudu. 1996년 일본 성노예 피해자 후원 시설인 나눔의 집을 찾은 뒤 사진 기자의 직업을 접고 피해 여성들을 카메라에 담아온 안세홍 작가. 24년 동안 우리나라와 중국, 필리핀 등은 물론 동티모르 변방까지 찾아가 140여 명의 피해 여성을 만났습니다. 일본군 성노예 문제를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 전체의 문제로 확장시켜야 한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일본군 성노예 문제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일 간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시아 전체의 문제로서 이제는 우리가 좀 더 폭넓게 봐야 되는 거죠. 특히 가해국인 일본에서 적극적으로 전시를 열며 전시 취소와 중단, 소송 등을 반복하는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논란을 일으킨 나고야 아이치 트리엔날레에서도 평화의 소녀상과 함께 전시 중단을 겪었습니다. 피해자들에겐 여전히 지속되고 역사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가족들이 좀 세대를 이어서 함께 와서 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에서 오는 20일까지 이어지는 사진전에서는 일본 전시가 취소된 작품을 비롯해 아시아 피해자들의 삶과 증언, 위안소 모습 등 180여 점이 전시됩니다. KBS 뉴스 김서정입니다. 일부 장기 요양기관이 제도적 허점을 악용해서 대표자만 바꿔가며 폐업과 신설을 반복하는 실태를 연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그 과정에서 엉뚱하게 피해를 입는 요양보호사들의 사례를 곽선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의 한 장기 요양기관에서 3년 동안 일했던 요양보호사 A씨. 그런데 최근 대표자가 기관을 폐업하고 사위 명의로 운영하는 기관으로 옮겨서 일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대표자 명의만 바뀌었을 뿐인데 갑자기 3년 근무 경력은 사라지고 신규 직원이 되면서 장기 근속 수당이나 연차 수당도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대상자도 똑같고 하는 선생님도 똑같고 근데 센터가 자기네끼리 바꿔버려놓고는 우리가 이게 손해를 본 거죠. 또 다른 요양보호사도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를 떼봤다 깜짝 놀랐습니다. 근무기관을 옮긴 적이 없는데도 대표자 명의 변경으로 폐업과 신설이 반복되면서 자신이 몇 차례나 기관을 바꾼 것으로 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건강에 가니까 그 사직 처리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사직서 쓴 적은 없는데. 최근 요양서비스 노조가 이 같은 문제를 확인하고 지난 3년 동안 받지 못한 퇴직금, 연차수당 등 110건을 노동청에 신고했습니다. 이 가운데 66건, 4,200여만 원을 인정받았고 나머지도 관련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센터가 다 가져가게 되는 구조를 그대로 유지한다라면 이 문제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명의 변경이라든지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선생님들이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잦은 폐업과 신설로 관리 감독은 피하고 요양보호사에게 돌아갈 비용도 지불하지 않고 있는 일부 장기 요양기관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곽선정입니다.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공백 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대체교사를 파견받는 대신에 원장이 직접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가운데 광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들이 고용 불안정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공공연대 노동조합 보육교직원 광주지회는 오늘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없는 지역에 한해서 허용된 것인데도 시센터를 운영하는 광주시는 구청마다 센터가 없다는 이유로 원장 직접 채용을 시행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포스코가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순천의 마그네슘 공장에 대한 매각을 추진 중입니다. 이 공장에 투입된 세금만 600억 원이 넘습니다. 빗나간 사업 예측과 추진으로 벌어진 일입니다. 보도에 류성호 기자입니다. 순천 해룡 산단에 있는 포스코 마그네슘 공장입니다. 한 해 마그네슘 판재 7천여 톤을 생산하지만 매각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당초 우리 생각보다 마그네슘 시장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크지 않다. 특히 판재는 거의 없기 때문에 현재는 인수처와 기본 계약을 체결하고 구체적인 매각 협상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순천시 마그네슘 공장이 가동을 시작한 건 지난 2007년. 포스코가 약 2,900억 원을 투자했고 세계 인류 소재를 개발한다는 명목으로 국비도 600억 원가량이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약 10년 만에 포스코는 사업 철수 결정을 내린 겁니다. 상용화 기술을 개발하는 게 당초 목표고, 그다음에 그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고요. 저희들이 또 뭐 기술료나 이런 것들이 다 다시 다 내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순천시가 쓴 돈도 50억 원이 넘습니다. 공장 부지 임차료 지원과 직원 숙소용 아파트 제공 등에 50억 원을 넘게 썼는데 약 절반만 회수했습니다. 투자 유치를 기금 심의 기금인가 거기 조례에 보면은 조례에서 그 부지 임차료는 10% 20만 회수한다. 그렇게 해가지고 의회비 그렇게 돼서. 마그네슘 복합단지를 만들겠다는 순천시의 계획은 정부의 기술성 평가에서 2차례 연속 탈락했습니다. 국비 투입 여부를 따지는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에도 들지 못한 겁니다. 포스코와 순천시의 빗나간 사업 예측과 추진으로 예산과 행정력이 낭비됐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KBS 뉴스 류성호입니다.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 공장 법인 광주글로벌모터스가 현대자동차와 기술 지원 계약을 맺었습니다. 광주글로벌모터스는 오늘 현대차 본사에서 박광태 대표와 현대차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완성차 위탁 생산과 공급을 위한 업무 지원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차는 글로벌모터스에 공장 건설을 위한 설계 도면을 제공하고 경차급 SUV 차량 양산과 품질 관리를 위한 교육 훈련을 지원하게 됩니다. 자치구 등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방재정 분권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광주시 5개 구청장으로 구성된 광주구청장협의회는 오늘 자치분권 광주대회를 열고 사회복지 정책에 따른 국고 보조율 상향 지원, 재정분권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 등을 요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구청장들은 광주시 자치구들이 재정 자주도가 최하위지만 사회복지 예산은 많이 들어 자체 사업 비중이 낮은 재정 삼중고에 처했다며 지방재정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